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소확행이란 말 아시죠?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기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어떤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애인에게 기쁜 메시지를 받을 때, 노부부가 다정히 손잡은 모습을 볼 때 라는 답도 있었고요. 또 맑은 날 차창을 열고 드라이브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등의 답도 있었습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들이네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행복, 결코 크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리 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주 동안 이 월경에 대해서 다양한 병증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월경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월경 곤란증, 즉 이제 생리통. 생리통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네. 병명으로는 월경 곤란증인데요. 네. 이 월경 곤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생리통이라는 건 뭐 여성분들이 인식을 하시기에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그냥 의뢰 오는 통증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생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라면은 의례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 자연스럽게 월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생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리라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래서 생리통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생리통 월경 곤란증은 생리를 하는 월경을 하는 여성들의 약 50% 정도가 경험하는 아주 흔한 네. 부인과적 증으로서 만성적인 골반의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네. 그 중에서 약 10% 이상의 여성들이 매 월경 주기마다 하루에서 3일 동안 이 생리통으로 무능력을 호소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파장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가 정기적으로 그렇죠.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연간 6억 달러 이상의 노동 시간 손실을 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생리통 때문에. 네. 특히 원발성 생리통은 배란 주기가 이루어지는 초경 후에 약 1년에서 2년 이내에 발병하는데요. 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인과적 질환으로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청소년기부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직 생리통에 대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거나 스스로 이제 자가 치료 같은 거에
그치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냥 의뢰 다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남자들은 모르는 어떤 여성들만의 이 고통인 생리통,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인해서 뭐 결석했을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하죠. 네.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이 생리통은 이제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그냥 이거를 참고 견디는 어떤 통과 의례다. 이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인해서 생리통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고생하고 예전에도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앞으로도 고생하게 되는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생리통은 원인이 분명한 질환입니다. 네. 반드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있으면 이제 수다를 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마치 누가 더 아픈지 보자라고 네. 뭔가 결을 정도로 네. 그 정말 아픔의 정도도 다양하고 또 누구는 허리만 아프고 누구는 또 배만 아프고 이렇게 정말 통증의 부위도 다양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생리통이라는 게 종류가 다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네. 생리통은 골반 내 통증을 일으키는 네.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병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은 통증을 일으키는 병소, 네.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골반에 병소가 없으면 그걸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원발성. 하고 네.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반에 생리통을 일으키는 병소가 존재할 경우를 우리가 속발성 월경곤란증 2차성 생리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1차성이라고 부르는 이 통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없다면 뭐 치료도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실제로 원발성 생리통은 어떤가요? 네, 원발성 월경곤란증 1차성 생리통은 배란 주기가 이루어지는 초경 후에 1년이나 2년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특징은요, 주기적이고 경련적인 통증,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이상의 어떤 전신 증상이 동반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신 증상은 어떤 거냐면은, 한 대부분 89%가 구토 같은 증상. 아우, 막 미식거려요. 뭐 이런 느낌.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춥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피곤하다는 걸 많이 호소하죠. 네. 85% 이상에서 피곤을 호소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허리 아파요 하는 분들, 네. 어지러움, 설사, 두통 등의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막 경련적이고 주기적인 통증이 있으면서 허리가 아프다던가, 네. 또 혹은 두통이 아프다던가,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들마다 그런 게 뭐 좀 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양상은 생리 시작 전에 혹은 시작 직후에 발생하는데요. 보통 48시간이나 72시간 정도 지속하고 보통은 이제 72시간을 경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복부 마사지나 통증 부위를 압박하거나 이제 체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몸의 동작,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숙인다거나 이러면은 통증이 경감되는. 그럼 좀 나아요, 실제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보통 여성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애 낳으면 생리통 없어져. 네. 엄마도 그랬어. 나이 뭐 이런, 들면 다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네네, 뭐 이런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 경우가 바로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통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80~90%가 분만 후에 네. 소실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삭 분만 후에 월경곤란증이 감염되는 원인은 자궁근층이 이제 만삭이 되면 자궁근층이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신경의 어떤 말단 부위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이러한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생활 환경이나 어떤 식사의 개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운동이나 평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통증 예방에 좋습니다. 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온찜질 해주는, 온찜질 해주게 되면 이 네.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원발성 월경곤란증 1차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서양의학 쪽에서는 어떤 생리 때 자궁 내막에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자궁의 수축을 일으키거든요. 자궁의 수축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저산소증으로 빠지게 되면 네.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이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구나. 그래서 1차성 생리통에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를 하는 제제를 물질을.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네. 투여해서 치료합니다. 뭐 이러한 약물은 생리 때 통증이 가장 심한 첫날에서 셋째 날에 이렇게 투여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의존성은 없죠.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약이 부작용이 조금씩은 네. 있습니다. 이 약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위장장애와 같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약의 단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 네. 뭐 개개인에 따라서 이 약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내가 원발성 생리통이다 해서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치료 원칙을 여자의 어떤 생리 기능에 주요 작용을 하는 충인맥이라는 양대 네. 경맥이 있습니다. 이 경맥의 기혈을 조화시키고 전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경기에는 충인맥의 기운을 도와서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고요. 네. 월경 시기가 아닌 시기에는 어떤 전신 체질을 고려해서 증상에 따라서 뭐 간장이나 신장, 비위장의 기운을 조화시키고 돋구는 치료 방법을 운용하는 동시에 뭐 시기나 양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 골반의 생리통을 일으키는데 이 특별한 병소가 존재하는 속발성 생리통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나요? 네. 우리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1차성 생리통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네. 만약에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경감되기는커녕 막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약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를 따뜻하게 해도 막 통증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골반 내에 어떤 통증 원인 질환이 병소가 있는 속발성 월경곤란증 2차성 생리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이 속발성 월경곤란증은 초경이 지난 후에 수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20대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주로 주기적인 생리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통증은 월경 시작 전 1주나 2주 전부터 시작돼서 월경이 끝난 다음에도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월경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저는 뭐 생리 전부터 아파서 생리 끝날 때까지 아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병소가 있는 이 속발성 월경곤란증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주된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의 특이한 원인으로 인해서 자궁근을 수축시키는 어떤 프로스타글란딘이 과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자궁 경관이 폐쇄됐을 경우도 있고요. 자궁 내에 병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뭐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같은 질환이죠. 이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과도한 어떤 자궁 수축, 긴장성 자궁 수축에 기인이 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조기 치료하지 못하면은 이제 뭐 생리통도 심하지만 불임의 네.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치료해야 될 질환이고요. 뭐 심하면은 성교통이나 골반 통증을 일으켜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고 자궁 내막증이 발견하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질환들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속발성 월경곤란증 2차성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골반 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소들, 자궁 내막증, 뭐 자궁 근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이 생리통을 치료하는 것에 앞서는 것이고 그 기본 원칙이 됩니다.
뭐 1차성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뭐 병을 일으키는 그런 다른 주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더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법으로는 수술적 방법과 내과적 방법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수술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자궁의 병소들을 도려내는 거죠, 수술적으로. 뭐 그 외에도 이제 내과적 치료는 어떤 통증을 조절하거나 호르몬 억제에 의해서 자궁 내막적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생리통을 기본적으로 어떤 뭐 생리통의 통증의 양상, 그리고 뭐 월경 시기에 따른 상태,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월경이 있기 전이나 있는 기간 동안에 통증이 있거나 통증 부위를 뭐 손으로 감쌀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실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실증으로 나눠서 치료하고요. 생리가 있은 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통증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감쌀 때 통증이 원발성 월경 곤란증처럼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허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증으로 나눠서 변증해서 허증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허실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허실 변증을 이용해서 생리통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같은 생리통도 다 사람에 맞게 다 다르게 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가 다른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 생리통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그렇죠. 그 병으로 고생하는 분의 체질,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생리통의 경우에는 그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네. 변증 유형에 따라서 기체혈어형, 한습응체형, 기혈허약형 이 세 가지가 주된 분류입니다. 사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네네.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체 혈어 생리통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기체혈어는 말 그대로 기와 혈이 잘 뭉치는 사람의 생리통을 우리가 기체혈어형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의 특징은 생리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월경계에 이제 아랫배가 불어난 듯이 아프고 압통이 뚜렷합니다. 네. 또 이제 생리 전에 이제 유방이 불어난 듯이 아프고 가슴 옆구리가 이렇게 불어나는 듯한 느낌도 갖기도 하죠. 또 생리 주기는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월경량은 적거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또 색깔도 검붉고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 어떤 정신적인 긴장이 많고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여성들이 대개 이런 기체 혈어형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안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생리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순수한 피가 아니라 자궁 내막이나 분비물까지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덩어리의 양이 과하거나 아니면 그 덩어리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덩어리가 많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 우리가 이제 기체혈어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한습 응체형은 어떤가요? 한습응체형은 이제 몸이 냉한 사람의 생리통을 한습응체형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리 전이나 생리 시기에 아랫배가 차고 아프고 허리까지 아프고 또 이제 이런 통증들은 추워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덥게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생리량은 적고 월경색고 검고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습응체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월경 시기가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안면색은 창백하고 사지에 온기가 없고 찬 거 싫어하고 이제 몸이 아픈 듯, 막 몸이 쑤시듯이 아픈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요즘에 이제 뭐 꼭 이런 몸이 찬 분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찬 기운에 노출됐을 경우에 생긴 이러한 한습응체형 생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조금 더 이제 생리 통증이 좀 과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추운 이제
하초가 춥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제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찬바람이 자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어떤 외기에 그 여자 하초는 외기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그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나 아니면 여름이라도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트는 네. 환경에서 너무 짧은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의복을 입었을 경우에 외기에 감촉됐을 때 이런 한습응체형 생리통이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항상 하시거든요. 여자는 찬데 뭐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물론 당연히 찬데 앉아서 좋을 건 없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한습응체형이 아니라 오히려 좀 몸이 따뜻하거나 약간 열이 많은 분들은 생리통증이 심할 때 뭐 따뜻한 팩을 댄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악화되거나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몸에 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서 병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차서는 하복부가 차서 병이 오는 경우는 뭐 네. 10중에 9인데 배가 따뜻해서 병이 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다. 네. 만약에 이제 따뜻한 팩을 댔는데도 통증이 심해진다. 오히려 네. 더 심해진다. 네.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방금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1차성이 아니라 2차성 어떤 원인이 있는 생리통이기 때문에 아마 자궁 내부에 어떤 병소, 다른 병소가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좋죠. 보통 통증 있을 때 항상 핫팩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뜨뜻하게 좀 지진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쨌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항상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외기에 외감에 특히 하초 부분 여성의 어떤 자궁이 위치하고 있는 하초 부분은 외기 외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뭐 짧은 스커트는 나빠 이게 아니라 네. 예전부터 그냥 외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데 앉지 마세요 아니면 옷을 너무 춥게 입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고요. 1차성 원발성 월경 곤란증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한승뭉체형도 마찬가지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것을 감촉할 때 통증의 양상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통증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원인으로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통즉 불통, 통하면은 아프지가 않고 불통즉통, 불통하면 통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사나 아니면 차가운 기운이나 아니면 뭉치는 기운에 의해서 통하지 않게 돼서 기운이나 혈이 정체가 됐을 때는 우리가 통증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 통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혈행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 우리가 뜸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따뜻한 기운이나 아니면은 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소통을 시키게 되면 이 통증이 풀어진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원리도 여자 생리통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혈 허약형에 대해서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기가 좀 약한 뭐 이런 타입의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몸이 허약한 사람들, 기혈 허약, 말 그대로 몸이 허약한 사람이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기혈 허약형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월경 전보다는 월경 후나 월경기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고 네. 또 간혹은 속이 이렇게 텅 빈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누르면 편안한 감을 느끼고 문지르면 통증이 완화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네. 생리량은 적거나 주기는 좀 당겨지는 듯한 특징이 있고 너무 허약하면은 당겨지는 게 아니라 늦어지기도 합니다. 네. 생리 주기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경향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기혈 허약형 분들의 어떤 특징은 얼굴이 창백하고 정신이 좀 흐릿하고 쉽게 피로하면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주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뭐 30일에 몇 번 이렇게 했다. 근데 갑자기 뭐 늦어지거나 확 당겨지면 갑자기 통증이 확
이렇게 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기가 어쨌든 뭐 적정 수준 일정하다가 갑자기 극도로 틀어지면 그때 좀 내 몸이 더 안 좋구나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 이유는 생리라는 것은 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활동입니다. 증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성이 다른 달과 다르게 네. 이번 달에 특히 이번 또 생리를 앞두고 전후로 해서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일이 많았다, 네. 바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네.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다 생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오죠. 네. 근데 이제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생리양도, 생리 주기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서 그리고 자궁 수축을 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양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요즘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결응체형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직장형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오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나같이 다 이제 기혈응체형으로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그날따라 더 소화도 안 되고 뭐 가슴도 아프고 네. 가슴도 땡기고 그리고 아랫배도 땡기고 아파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것도 이제 어떤 정신적인 요인들이 내 몸에 영향을 줘서 나타내는 통증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몸이 허약해서 좀 통증이 강하신 분들은 뭐 생리 전이나 후에 좀 식사량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몸을 좀 보호해주면 좀 완화가 되나요? 그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이 기혈 허약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체질 자체가 너무 약해서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나서 그 생리조차 정상적인 생리조차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금 우리 그 MC 분께서 말하신 것처럼 평소에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이 생리통을 치료하는 기본 치료가 되겠죠. 기본 치료. 네, 그래서 비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신장이나 간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서 평소에 몸을 튼튼하게 해줬을 경우에 이 생리통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실 텐데 이렇게 좀 생리 전에는 막 이렇게 음식이 당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네. 체중도 뭐 워낙 분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서 불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몸이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은은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아프다 이런 네. 친구들은 생리 전이면 더 음식이 안 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리전 증후군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혈 응체형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 전에 음식이 당기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이 기혈 허약형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식이 안 당깁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더 힘들어하고 안 그래도 비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한스봉체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돼요.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고 요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하게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질, 한스봉체냐, 기혈허약이냐, 아니면은 기혈응체냐에 따라서도 월경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던 그 증후군 양상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 주변에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변증을 맞춰서, 평소에,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네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한습이 응치된 어떤 체질과 상태, 이 부분을 평소에 치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치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월경기에 충인맥을 보존하는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월경 시기가 아닌 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간장, 비위장, 신장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평소 치료가 따로 따라와야지 이 생리통이라는
이게 월경곤란증이라는 이 증상 질환 자체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경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증상과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좀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리통의 치료는 생리통 자체만 뿐만 아니라 이로 네.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리에 대해서 이제 여성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신성하죠. 신성하고 이제 고결한 어떤 생리적 기능이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생리통의 치료, 불편함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당연한 걸로만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월경 곤란증, 생리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월경 곤란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작약입니다. 작약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작약은 보통 이제 부케에 쓰인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뭐 선물 받는다든지 이렇게만 좀 인식이 되는데 이걸 복용하거나 먹기도 하나요? 작약 꽃이 이쁘죠. 네. 이 작약은 이제 관상용으로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꽃이 크고 탐스러워서 한박꽃이라고도 부르고 말씀하셨듯이 신부의 부케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예로부터 근데 하지만 이 작약은 사물탕의 주제로서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부인병에 이제 효능이 알려진 약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는 뿌리 부분을 진통, 진통제, 특히 이제 복통이나 월경통, 무월경 같은데 이 작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쌍화탕이라는 약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쌍화탕의 이 주재료도 이 작약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작약을 혈비, 그러니까 피가 뭉친 거, 혈비를 없애고 혈맥을 통하게 해서 속을 완화시키고 구준피를 해치고 옹종을 삭게 해서 복통을 먹게 한다. 그리고 어혈을 다스리고 고름을 없앤다. 또 여자의 모든 병과 산전 후에 병을 다스리고 월경을 통하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부인과, 특히 여성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작약은 각종 통증의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작약에는 아스파라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아스파라긴 성분은 근육 이완과 통증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한 다음에 생기는 어떤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을 완화시키는데 이 아스파라긴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치통이나 생리통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도 이 작약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를 빼는데도 이 작약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뇨감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증상을 없앨 때 이 작약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작약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다. 또 아까도 뭐 통증을 완화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되나요? 작약의 기능, 좋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보혈의 효능이 있어서 여성들의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산 전후에 어떤 여성들 또 습관성 유산으로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이 작약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또 이제 어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전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을 막아주고 네.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상의학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작약은 이제 사상의학 쪽에서 이제 소음인 약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소음인이 아닌 분들이 과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후바혈이 심할 때 네. 이때는 이제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이제 복통에 좋지만 복통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작약을 단미로 복용하는 것은 그렇게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작약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64cm고요. 네. 몸무게는 70kg고요. 네. 나이는 50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올 3월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헛구역질도 나고 잦은 기침이 나서 예, 병원을 갔는데 네. 대화할 때 많이 나고요. 네. 자기 전에도 나고 특히 원두커피를 먹으면 바로 기침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나 이렇게 운전할 때 창문 열면 네. 찬바람 들어오면 기침이 바로 나요. 그 전에 3월부터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뭐 감기나 아니면은 무슨 폐렴 네. 등의 어떤 증상, 기관지염 같은 건 없었고요. 예, 그런 쪽은 제가 튼튼했었어요. 아, 네, 갑자기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혹시 그 식도나 아니면 위장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아, 역류성 식도염이 좀 의심된다고 해서 그 약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때 3월부터 이제 3월부터 병원 같이 드셨죠. 다니면서. 네네.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사실 이렇게 기도와 식도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붙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헛구역질도 하고 이제 기침 재채기가 어떤 발작적으로 난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네. 뭐였죠? 그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네.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 기침을 네.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럴 네. 경우에는 아마 식도의 자극이 기도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관지 부분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식도 부분에 식도, 위장 질환, 역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관지 무슨 염증이 있나 뭐 이렇게 네. 굉장히 뭐 그 기관지 치료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기관지가 네. 아니고 식도에 네.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지속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식도 네.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쓰림이 심하세요 혹시? 속쓰림? 네? 속쓰림 같은 거 많이 심하세요? 아니요. 속쓰림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걸린 듯한 느낌 같은 건 없으세요? 맥이라고 해서 그거는 약간, 네. 맥이 있으시죠? 그런 느낌. 예.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어떤 뭐가 걸려서 넘어가지도 않고 네.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느낌인데요. 아, 그것을 네. 이제 양방적으로 요즘 현대의학적에서는 뭐 경련성 식도 경련이라고 하는데 식도와 기도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이제 식도에 이러한 경련들이 있게 되면은 기도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를 자꾸 건드려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식도에 상처가 있는데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은 매운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음식들. 아, 네.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상처를 자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경련이 더 일어나서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침이나 뭐 재채기가 네. 어떤 기도나 기관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소화기의 문제가 소화기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니까 이런 소화기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마 이 증상을 낫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증상을 가지고 근처 한의원이나 내과에 가서 상담했으면은 뭐 이러한 방금 제가 상담해드린 내용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반화사심탕이나 반화호박탕이라는 약으로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데요. 마침 그 약들이 보험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니까 다만 이제 맥이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증상 나타난 게 3월 달부터니까 네. 벌써 오래되셨죠? 네네. 네. 그 치료 기간은 짧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한의원을 일단 네, 가봐야 가보십시오. 되겠어요. 네.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4790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키 174cm, 나이는 52세, 몸무게 79kg의 남성입니다. 한 달 전부터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주위에선 당뇨라고 하는데요. 걱정돼서요.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십니다. 하셨어요. 이거 요즘에 쉽게 알 수 있죠. 당뇨 검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당뇨의 가족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네. 당뇨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높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검사는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받을 수가 있나요? 혈액 검사 간단하죠. 어느 내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한의원 가셔서도 요즘에는 혈액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이제 간단한 이제 당뇨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공복시 혈당과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당뇨인지 아닌지 검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 나이와 어떤 그 요즘에 오줌 색깔이 진해지면서 거품 나는 그 증상만으로도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데 심지어 이분은 아버님까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뭐 반드시 뭐 검사해 볼 필요가 있죠.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죽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당뇨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내가 몸을 좀 더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당뇨는 관리를 하는 병이지 어떤 치료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뇨약을 먹기가 싫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혈당 조절하는 약을 먹기 싫다고. 가벼운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본인이 당뇨식과 아니면은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갖고 당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큰 병으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뇨인지 아닌지 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가 내 몸을 좀 더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좀 느슨하게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병 검사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때만 천사님인데요. 저는 58세 남성이고 키 168cm, 몸무게 64kg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설사를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도 이상무, 내과적인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은 없고 과민성 장애라고 합니다. 한약으로 설사를 잡을 수 있는지요? 어쩔 때는 배가 부글부글 끓고 살짝 아플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혈압, 당뇨약 복용 중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럴 경우도 우선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한약으로 이 과민성 장증후군 증세 잡을 수 있습니다. 네. 3월 달부터 설사를 계속하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역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치료가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보다 같이 동시에 치료를 했을 경우에 치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크론병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뭐 우선은 뭐 크게 크론이든 과민성 장애든 어떤 치료의 어떤 대강은 한약에서는 같습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고 동시에 어떤 많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설사로 인해서 장 환경이 황폐해 있을 겁니다. 한약은 아니지만 유산균 복용하는 거,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안호식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